안녕하십니까, 박은숙입니다. 전문 교육 교사라고 그러면 전문가인데요. 우리가 국가인적 자원으로서 교원들을 전문가로 우대해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원이사제도의 혁신 방안이라고 해도 되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과거 역대 정부를 토대로 해서 계속 이 교원에 대한 어떤 혁신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 코와 근육이 중요해지듯이 우리 교직에서도 교사들에게서도 이 코와 근육으로서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인사제도라는 것을 해쳐 모여 다시 집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 연구진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와 근육으로 핵심으로서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타이틀에 달고 너무 승진, 평가 우리가 저 끝까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데 결국은 입직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그 훌륭하신 이 전문가들이 퇴직에 이르기까지 쭉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승진, 평가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점수 경쟁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원인부터 제거하고 시급한 요구부터 반영해서 한번 제대로 이 길을 한번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결과는 그리고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 자체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행정의 혁신 모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혁신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향성을 거기서 탐색을 했고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함께 공유하신 다음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10대 핵심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이 업무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해진다고 하세요. 앞에 이 허주 박사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기피 업무가 생기고 있고 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업무 분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하세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근무 여건과 그리고 교원 수급 정원 관리 영역이 상당히 우리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가 복잡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 직무 재설계가 상당히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먼저 저희는 중심 아젠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의 핵심 동력은 전문성 신장이고 그 교원의 인사제도 확립이 새롭게 필요한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지향성을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접근하게 탐색한 가장 주안점은 인사제도가 각각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해서 이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번 합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6년도에 국가공무원의 인사혁신 모형이 저희 연구진하고 공유가 됐고 그 혁신 모형 속에서 지향성, 가치라는 것들이 국가공무원 속에 같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공무원도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인사행정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 모형에 대해서 잠시 공유하시겠습니다. 인사행정 패러다임은 지금 현재 그 인사행정 단계는 2차에서 3차 인사행정 혁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략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에서 개인형 맞춤형 CDP 이 시스템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의 환경을 변화하는 그 전망을 해봤는데요. 인력 구조나 직무 역량, 조직 문화 세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 내용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익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2016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그 인사 비전 2045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사 제도에 미칠 수 있는 27개 동의를 토대로 해서
인사제도 혁신해주는 시사점을 도출을 했는데요. 혁신 영역은 6개고 그리고 12개 실천 과제를 국가 수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 저희가 시사점을 받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계획 영역 파트에서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 설계 및 직무 체계, 직급 체계 정리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줬고 활용 영역에서도 개내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핵심 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경로 지원이라고 하는 그 지향성이 저희에게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교원 인사제도 혁신해주는 시사점으로 우리가 공감하기를 교원직 변화에서 요구되는 직무 설계 그 요구 내용과 전문성 신장이야말로 지금이 지원해야 될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사혁신 모형을 잠시 살펴보시면은요, 제도혁신하고 산업혁신, 문화혁신의 3단계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교원 인사제도는 단기 내에 이루어지는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혁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잠시 살펴보시면 국가 인재 확보, 공공인재 개발, 우수인재 활용, 그리고 핵심 인재 평가, 퇴직 인재 관리, 공공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럼 우리의 교원직도 교육공무원도 국가인적 자원으로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산업혁신과 문화혁신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원의 배분과 추진 그 절차의 한계상 이게 중기, 장기로 그렇게 제시가 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그 인사혁신 모형에서 이제 혁신 가치가 나오는데요. 혁신 기반은 있고 혁신 과정이 있고 혁신 결과 세 측면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때 혁신 기반이 단기 내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략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혁신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인사제도에서 모집 선발, 교육 훈련, 유지 활용, 평가 보상, 그리고 퇴직 관리까지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영역에 걸쳐서 다양성, 개방성, 필요로 하는 혁신 가치가 연계되어 이미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 결과로 효과성, 적실성도 제시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교원 인사 제도는 이러한 혁신 지향적인 혁신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계속 누적이 되어 있고 교원과 교원직과 학교 행정가직과 교육 전문직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것을 40가지를 유형화했을 때 어쩌면 이렇게 국가공무원이 지금 인사제도 혁신 이 모형을 만들어 놨듯이 유형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유형화는 혁신 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혁신 영역에서 각각 지향해야 된 혁신 지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방향을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인사혁신 기반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게 전략적이고 체계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략성이라는 것은 부처별 특수성이 있다. 그것을 특수성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대신 전략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수립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한류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게 전략성의 대표 특징입니다. 체계성은 인사 관리, 인사 혁신 전담 조직, 체계적인 인사 관리에서 인사 혁신 활동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인사 제도 혁신 기반의 가장 큰 주향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원 인사 제도에는 아직 기반이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결핍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숙별히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향성을 탐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잠시 쉬어가는 화면입니다. 역대 과거에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공약이라든가 정책 목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로 한번 빅데이터 처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문민정부에서 보시다시피 교원복지, 수급정책이 눈에 띄고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교 현장 중심, 업무 부담 완화라는 지향성이 눈에 띄고 참여정부에서는 교원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됩니다. 교원 자격이라는 단어도 크게 부각이 되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교장 공모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 접근을 하되 평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접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이 행정 업무 경감하기 위해서 수업 시수라는 것을 조금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걸 탐색을 했고,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고 하는 지향성이 다시 부각이 돼서 양성 과정에 대한 체제 개편에 대한 것을 크게 확대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그럼 우리 교원의 인사제도에서도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인사제도 각 영역이 각각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시점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이 영역끼리 연계했을 때 그 연결 핵심 아젠다가 무엇일 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거. 흔히 국가공무원에게 지금 역량개발 요구되듯이 역량개발이라는 거. 우리도 역량개발이 중요하고 그것을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원인사제도 문제 원인에 대해서 잠시 훑어가겠는데 너무나도 다 잘 아시지만요. 여기 저희 기회 요인은 정부 인사제도 지금 내용 중에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아마 2017년도인가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각 공공부문의 혁신 지수를 적용해가지고 평가해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에게는 진행 상황을 아직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공무원의 역량 모델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만 또 위협 요인일 수도 있는 그런 경계 요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교원 간의 역량 차이가 서로 개인 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변화 적응이라든가 위기 관리,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영입퇴직이 중요하고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이가 저희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와서 정말 교사를 교권 추락되지 않게 교원을 존중하고 치유하고 또 그리고 전문성 신장으로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성장 저해 원인에 대해서는 일찍 지금 요구조사 결과를 제시를 했죠. 그 잠시 가공 처리를 했는데요. 가장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저희가 대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직무 설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32.4%. 그리고 전문적 발달, 자격 발달 체계가 미비하다. 이것이 22.4%로 자결 영역입니다. 3순위가 직무에서 업무 정상화하기 어렵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행정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는 참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힘들고. 이것이 직무 설계라고 본다면 20.3%. 이것이 70% 넘는 정도로 이 3순위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직무 설계와 자격과 그쪽으로 저희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우리의 취약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인사 문제에 앞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반복 학습하는 것으로 한번 눈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인사 문제가 어느 영역에 관련되는 것인가를 지금 자꾸 이렇게 깔아드리는데요.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산점 평점 결과에 좌우되는 승진 구조, 정말 못 참겠다. 이것이 승진 영역이고요. 학교 운영 변화 영역에서 교사 확보가 어렵다.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큰 짐입니다. 그리고 교원 평가 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부족하다. 이건 저희 우리 다 공감하고 있는 거. 고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4순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전보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또 승진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직에 해당하는 것이 전직이 승진, 정년 연장으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전직 파트가 아주 순위가 높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13순위까지 살짝 더 나가보면 평가, 연수, 승진, 자원관리, 평가, 승진. 평가, 승진에 다 몰려있다가 직무 설계하고 연수라는 거, 수비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34개 과제, 우리가 시급한 과제를 여러 전문가들하고 선임연구 분석한 결과를 그렇게 유형화해서 설문조사를 뿌렸는데요. 그 뿌린 결과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가산점 평정구조 이거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요구가 높습니다. 71.6%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역량개발 요구 높은 이거는요, 이번 자료가 아니라 제가 15년도에도 비슷하게 그때 역량개발 요구를 중심으로 한번 진단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개발했던 것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직급으로 나누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수업 근무 환경 개선, 교원 배치 기준, 1인당 학생 수 개선해주는 거. 그 세 가지로 다 집중했어요. 아주 그냥 공감대가 높은 그런 결과였죠. 자, 이제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코어에 놓고 핵심 지향적으로 놓고 우리 교원 인사 제도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혁신 접근 관점은 인사 제도라면 인사 제도답게 운영 원칙을 먼저 반영해라. 먼저 이 5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적정 수요와 공급, 적재적소의 배치 원칙, 전문성 확립의 원칙, 공정성 유지 원칙, 이런 대표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같이 우리 연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를 중심으로 인사제도 혁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 요구가 높은 시급한 문제, 장애 요인, 변화 요구는 높은데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 원인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라고 해서 작업 들어갔습니다. 혁신 지향성, 먼저 누구를 위할 것인가? 전문성 신장이 코어에 들어온다면 학생과 교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답을 모았고요. 무엇을 해결하는 혁신인가? 인사제도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 우선 반영한다. 다시 중복적으로 얘기가 되죠. 인사제도 변화 요구, 현장 요구 반영하겠다. 그리고 교육활동 저해하는 제도 요인 우선 진단에서 해결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교원 인사 제도의 대응 요구에 또 혁신으로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인데요. 이게 이제 접근 관점에서 혁신 목표라는 것을 5개 영역, 인사제도 영역으로 묶어서 인사제도 원칙을 혁신 영역에다 묶었습니다. 그 아마 그 자료집에 51쪽에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요 다음 자료가 이 그림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한 발표 종료까지 한 10여 분이 남았는데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혁신을 한다 그러면 비전이 있어야 돼서 혁신 비전은 저희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인사제도 확립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혁신 전략으로는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혁신의 장애이자 걸림돌이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우선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문제 관점을 여기다 좀 녹여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영역과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교직에 적합하고 공감도 높은 인사제도 혁신까지 지향성을 반영하자라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도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 영역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걸 전략으로 삼았고, 이런 전략을 연계해서 혁신 목표와 가치와 지향성 영역을 연결하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혁신 목표가 5개 영역으로 접근을 했죠. 예를 들면 현장 수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교원 전문성 유지 및 체계적 신장,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교육활동 중심 및 경력 발달 촉진형 이동 및 교육,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체 설계 및 인사혁신 기반 구축.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까지는 우리의 기존 인사제도가 그동안 운영해왔던 어느 틀입니다. 그런데 5번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인사 혁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지향성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혁신 가치는 국가공무원의 그 인사 혁신 그 지향성에 있는 거하고 연계해서 참고해서 저희 교직 특성에 맞게 좀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향성으로는 자율성이 우리 교원 내에서의 자율성, 자율주도권은 좋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정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 보고서에는 담고 싶습니다. 어쩌면 교육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결정권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왕해 와서 교원 수급 그 계획을 총장님도 주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을 재원을 하는 겁니다. 개방성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이라는 다양성, 그것을 초점을 줬고요. 책임성은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고 인적 자원을 관리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자격과 연계했고, 전문성은 연수, 능률성은 평가, 합리성은 승진, 민주성은 정보, 공정성 전직, 전략성 직무 설계, 그다음 체계성 혁신 기반. 이렇게 해서 10개의 영역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 혁신 방안을, 많은 혁신 방안이 있고 세부 방안이 있지만 큰 영역으로 묶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만 10개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혁신 목표와 혁신 가치는 5개 혁신 목표와 혁신 가치를 2개씩 엮었고요. 그 다음에 혁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 영역 10개로 배분을 하면서 지향성의 중요한 단어를 넣으면서, 예를 들면 전직 같은 경우에 공정성이 중요한데 연공서열, 보직우선, 관행 탈피하자, 쏠림 현상 해결하자. 그것이 전직에 주어진 하나의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혁신 방안이 하나의 큰 지향성을 갖고 그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화되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교원인사저의 혁신 방안 10대 방안은 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하나의 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혁신 영역과 가치, 그리고 동의 평균 혁신 요구, 현장의 요구와 그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점수를 옆에다가 나열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수급 정원에서는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을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위임하자. 정원 배정에서는 지금 비교과 교수직, non-teaching 스태프라고 하죠. 이것이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한 3%, 3.5% 정도인데 선진국은 15%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을 지향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폭력의 예방 다 합니까? 학생의 상담과 건강과 또 위생 그리고 진로 다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현장에. 그러면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배치 기준을 다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국가 수준에서 해달라고 국가 수준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 정원을 총정원해서 분리해서 따와야 되는데 이걸 분리할 수 있으려면 자율적으로 교육부가 위임을 해와야 그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어려운 한계가 있겠죠. 재정이 여러 가지 묶여 있으니까요. 교원 수급도 중장기 전망 체계가 선진국에서는 딱 국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전망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계속 정책 연구까지 하나씩 한 편씩 어느 세월에 그걸 국가 수준에서 중장기 저 통일 대비 지금 통일 준비하고 있는 통일 대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합니까? 연구 한 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느 전담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행안부에 있듯이 우리는 왜 행안부에 가서 그걸 또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하고 깎아서 와야 되는 거냐고. 이 현장에 대해서 저는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서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도 교사 그 국가공무원 연수 보면 역량진단 센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와서 자기 평가하고 연수과정 나 뭐 필요한가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다 지원이 되더만. 그리고 직급별로 모형이 다 있어서 그게 역량 모델입니다. 역량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교원직은 왜 없느냐고요. 이걸 어디 가서 설명을, 국회 가서 설명해도 아직 모연하고 답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퇴직까지 생애발달 단계를 반영한 직무역량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연수시켜달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떼쓰는 게 아니라 공무원 해주는 것만큼만 우리한테도 해달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보고서에 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저희 출연기관에서 저희 연구직이 사활을 걸고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전직은 좀 관련 변수가 많으니까 조금은 더 보듬고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정 보완 요구를 받고 가능성 높게, 시간 가능성 높게 좀 다듬어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따져서 제시할 수 있고 또 전문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학원 공부했죠. 개발원에 들어왔죠. 순환의 교직발전 종합방안 했죠. 전문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많이 했죠. 학교 많이 운영해봤죠.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안 해주고 이 청와대에서 관심을 안 기울여주면 언제 해줍니까? 제발요.
제발 제가 정말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호소하건데 정말 제가 교원 역량 개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자격, 연수, 평가, 승진, 가산점 중심이 아니라 연계해서 전문성 중심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한번 제도 확립을 해서 그것이 교원들이 저항하는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대 아마 저항 없을 겁니다. 혁신에 대한 부담 없을 겁니다. 가야 할 길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직무 설계와 혁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 재설계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굉장히 혁신 요구가 높아서 아마 지금 핫 이슈입니다. 저희 그 개발을 해서 지난주에 9월 26일인가요? 지난주에나 교육정책 네트워크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업무 정상화 재구조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이런 문제 진단이 다 됐을 것이고요. 그럼 문제만 공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재설계를 해야죠. 그 재설계는 누가? 뭉쳐야 됩니다. 전문가들 뭉쳐서 학회하고 개발원하고 같이 전문가와 뭉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역량 모델 개발해야죠. 박사학위 수준에서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하면 논문 갖고 언제 어느 세월에 갑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하면 4년 걸리는데 우리는 급한데 그 학회, 교원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가 함께 해 나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 자격 혁신 방안 3번 자격 언제까지 자격을 1급 이제 그 직무 연수한 다음에 교장으로 올라가지 않은 승진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개별적으로 역량 진단에서 맞춤형 연수가 도움나면 이거는 자격 체계는 핫 이슈 중 핫 요구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국가교육회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교육개발원에서도 자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거와 연결해야 됩니다. 자격체계 개편을 하면 연수, 평가, 승진, 보상 맞물려야 되는데요. 이러한 연결에 대한 설계 구조를 2000년 초반에도 같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실현 구현이 안 되고 계속 10년, 20년이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은 저희가 2번 더 경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자격, 발달, 세계 발달 체계를 놓고 자격 주기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5년 주기, 10년 주기 좋습니다. 연수시켜서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자격증을 공신할 수 있게, 공신력 보증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맞춤형 연수를 해주고 그거를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은 방안들이 이미 선행 연구에서 쏟아져 있는데요. 지금 그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어디다가 주안점을 놓고 무엇부터 할 것이가 중요한 건데 자격과 그리고 연수와 득자 우선 승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근무 성적 평정이다. 근무 성적 평정 받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운영 못합니다. 통합 과정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 직무 역량 개발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제 한번 세계 발달 단계 집어넣고 그러면 전보 전직도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보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순위 명부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개인은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울 점도 많고 정말 학교에서 이루는 어떤 특색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떠나야 돼. 다른 학교 넘어가요. 이거는 학교 역량,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도 참 저의 요인이고 교원 개인에게도 이게 맞지 않고 교원 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안 될까? 이것이 저희 연구진이 주장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교원 개인이 먼저 전보 시기를 그냥 마냥 나 그냥 몇 년 후에 갈래요가 아니라 입직해서 뭐 30년에 한 4번은 걸러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나 이번에는 안 나가 뭐 몇 년을 갈래 그냥 특정 연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발달 주기가 이렇고 내가 이 시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싶고 이런 유형의 자기의 경력 개발 요구를 제시하면 장학직하고 연결해서 그걸 하는 전보의 하나의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다는 거죠. 그것도 연수하고 연결됩니다. 네. 혁신에서의 주안점은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히 할 건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이제 평가에서 직무성과 중심 평가 체계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당히 저희가 좀 힘들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능력개발 평가와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하고 통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난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물꼬를 잘 틀고 가다 보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인사제도가 그렇게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따 사례 발표에서 보실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성이라는 전문성 발달이라는 걸 생애 단계에 놓고 한번 시도해 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역량개발진단센터, 역량진단센터 행안부에 있는 거 우리 교육부에도 진단센터 설치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이 정책 제언에 담을 겁니다. 아마 학위주로 된 게 아마 승진트랙 이원화일 텐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오신 분은 이 승진트랙 이원화에 대한 것을 배경이라든가 뭐 쟁점상 모르시는 분이 여기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정말 이건 오랜 수강 과정은 난제 중에 난제였지만 가야 할 길은 딱 하나. 교사직 1급 정교사 다음에 연수시키면 그 직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티칭으로서 갈 수 있게끔 자격 단계를 다단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교원 전직이 필요한 거. 우리나라만 아마 이게 전직이 자 이렇게 특별한 제도죠. 전직이라는 제도가 아마 예외일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승진으로 이렇게 남용이 되는 것만 잘 야방해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안들은 저희가 이제 문헌 정리를 한 것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같은 것도 우리 토론이 지금 우리 정성식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교육청의 아주 속속들이 힘든 부분, 그 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인사제도를 혁신해서 그리고 성과를 보셨는지, 그 성과에 앞에 섰던 그 실무자 우리 이인숙 장학관님이 또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못다 담은 내용과 또 가끔 흥분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어쩌면 더 잘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보고서에 지금 오늘의 의견과 또 앞으로 저희 메일을 통해서 보완 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또 모아서 우선순위 중점 전략 다시 다듬어서 좀 잘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